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3D 오늘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뵀었는데요. 오늘부터는 미리 저희가 녹화를 해서 조금 더 고품질의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전두환 씨 얘기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린 그 사자 명예훼손 항소심 공판에 안 나가려다 결국은 지난 화요일이었죠. 그 연희동 자택에서 광주까지 법원에 출석을 했는데요. 네. 자, 일단 어떤 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혐의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2017년 4월 편에는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그리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요.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그럼 일단 그 유죄가 인정이 된 거잖아요.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점이. 예. 뭐 제가 보기에도 뭐 사탄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뭐 사실 뭐 좀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유죄 선고를 부인을 하면 할수록 형량이 무거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계속해서 법정에 나가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법정에 나가는 걸 거부하다가 계속 법정에 안 나오면은 불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를 듣고 결국 출석을 했습니다만 30분 만에 호흡이 곤란하다라는 이유로 다시 법정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1심 판결 내용 중에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그 광주에서의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 여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는 그게 팩트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980년 5월 21일과 27일 500MD UH 다시 1H 헬기에 사격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씨에게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있느냐 그 부분을 판단을 했고, 자, 명예훼손 고의성이 있다. 그러니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한 것 같죠. 그렇죠? 근데 1심에서도 어떻게든 재판에 참석 안 하려고 그렇게 그 버티다가 결국은 참석을 했었잖아요. 1심에서도. 그렇습니다. 근데 1심이랑 2심, 그러니까 항소심 그간의 사진들을 좀 비교해 보니까 살이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늙기는 늙었어요. 보니까 이제 90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혹시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다가 화가 났다가 이거 좀 종잡을 수 없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지금 노태우 씨죠.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아들이 그 사실 뭐 광주를 가서 계속 그 누구는 뭐 쇼 아니냐라고 하지만 계속 가서 사과하고 반성하고 또 고개 숙이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비교된다. 누군가와는 참 비교된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한 게 이게 사자 명예훼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사망한 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어떤 혐의인데 일반 명예훼손이랑 이건 좀 다른가요? 일단은 사자 명예훼손이랑 일반 명예훼손의 차이는 그 허위 사실의 적시 여부입니다. 일반 명예훼손죄는 내용의 진실이나 거짓 여부를 떠나서 외부적인 평가에 침해가 발생할 때 적용되는 반면에 사자 명예훼손죄는 대상이 살아있지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그럼 전두환 씨의 재판 일정 일단 이제 광주에는 뭐 더 안 가도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전두환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은 이제 오는 30일에 다시 열립니다. 근데 이 재판에서는 아마 인정신문에 나온 만큼 다음 재판부터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만약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또 있기 때문에 전두환 씨가 앞으로 어떤 그 입장과 어떤 뭐 내용을 얘기를 할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2심 결과도 당연히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아주 3D를 통해서 안타까운 어떤 참사, 세월호 관련한 어떤 법적인 이슈들을 저희가 계속 그 추적해오고 여러분들께 중간중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지난 화요일이죠. 세월호 특별검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죠. 일단 가장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부분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발표 내용 좀 요약을 좀 먼저 좀 해볼까요? 세월호 특검이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그 이현주 특별검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진실에 도달할 것이다. 그 믿을 바탕으로 이제 5월 13일부터 수사를 개시해서 90일간 수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을 비롯해서 해군,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고요. 관련자 총 78명을 조사했습니다. 또 약 169TB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하고 4,000시간 상당의 해군 및 해경 음성 교신을 녹취해서 면밀히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의혹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자동차에 있는 블랙박스와 같은 게 이제 세월호의 DVR 장치인데 그거를 누군가가 세월호 그 인양되기 전에 몰래 잠수해서 들어가서 그거를 빼내왔다. 그리고 그거를 또 바꿔치기 했다. 그리고 세월호 관련한 데이터를 또 조작했다. 이게 이제 대략 세 가지 큰 의혹이고 그리고 DBR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대응을 잘 못했다. 이런 네. 부분에 대한 걸로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텐데 특검 수사 결과로는 그런 의혹들이 다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고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라고 이제 확인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이 나오게 된 것은 이 DVR이 맨 처음 발견됐다라고 알려졌을 때의 모습과 실제로 유족들한테 공개됐을 때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점. 그 다음에 사진의 모습, 처음 발견 당시에 찍힌 사진하고 공개됐을 때의 사진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동축 케이블이 좀 제대로 연결된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절단이 돼 있는 모습이 있었던 거죠. 이거는 명백하게 다른 건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진 두 개의 사진이 존재하느냐? 이건 분명히 하나는 가짜 아니냐라는 데서 이번에 그 의혹이 출발한 거였는데 이번 그 특검의 조사 결과 왜 그 다른 사진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명확한 규명은 또 못했어요. 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바꿔치기가 됐다면 누군가 미리 꺼내 와가지고 다시 그 자리에 갖다 놓기 위해서 잠수를 했다는 건데 그거는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깝다라는 진술이 있다. 뭐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다면 무선에 해군이나 해경의 무선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흔적이 남았을 텐데 그런 흔적이 전혀 남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월호 관련한 국가기관의 수사는 더 이상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남은 이게 것은, 최종 특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은 것은 이제 사참위의 조사만 남아 있습니다. 네. 세월호 관련된 여러 가지 또 다른 재판들이 지금 진행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 보도나 그리고 세월호 아카이브를 찾아봐도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네. 그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이 광화문에 설치된 그 세월호 기억 공간 관련해서 인권위 진정이 들어간 것 정도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뭐 남아 있다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그 청와대 비서실에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누락했다라는 그런 의혹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모든 재판이 끝납니다. 소위 말하는 세월호 7시간 그 부분에 대한 재판인데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특검에서는 또 수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앞으로 또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가능성은 뭐 여전히 한번 남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주제는 정경심 교수 2심 재판 얘기입니다. 지금 김태형 기자와 둘이서 일단 이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겠는데요. 좀 전에 열린 그 2심 재판에서 네. 1심과 거의 같은 징역 4년 그리고 추징금과 벌금은 많이 이제 줄어들었죠. 일단 그 내용 좀 전해주세요. 네, 일단은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그리고 증거 인멸 혐의 크게 3가지입니다. 이 중에서 입시 비리 부분은 전부 유죄로 이제 1심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일부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벌금과 추징금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1심과 크게 달라진 부분은 이제 그 부분 외에는 없는데 어쨌든 1심과 2심이 같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유죄를 다 인정을 한 거죠, 혐의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얘기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2심 과정에서 새로운 증인도 나타나고 그리고 증언도 번복되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왔던 이제 서울대 인권법센터의 증인이었던 이제 조민 씨의 친구들은 이 재판에 나와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재판이 아니라 다른 재판인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 나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이 재판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착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 시청자분들도 착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정경심 교수 재판과 조국 전 장관 재판 자체가 지금 많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증언이 2심에서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1심 결과를 뒤엎을 만한 2심에서의 새로운 증거 채택, 증언 번복 뭐 이런 내용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서는 불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서울대 인권법센터와 관련해서 인턴 확인서를 써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범행을 조금 더 인정하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는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2심이 이렇게 오늘 나왔는데 작년 12월에 1심이 나오고 나서 8개월 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조국 장관도 좀 전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그럼 대법원 선고도 그렇게 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오늘 선고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거기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던가 이제 법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따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대법원 판단을 받아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국 전 장관 측도 이제 상고를 해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아마 한 대선 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대선이 3월 9일이기 때문에 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게 되면은 그 대선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는 현안이고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그때 가서 좀 더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요. 가족이나 지인들 관련된 그런 법원 판단들이 계속 지금 진행 중인 게 또 있죠. 네, 이제 대표적으로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 혐의와 관련이 있었던 조범동 씨의 재판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고요. 이 대법원 판단은 이번 선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조범동 씨와 연관된 대부분의 혐의들은 무죄가 판단이 됐고요. 조범동 씨 본인은 네, 징역 4년 실형이 확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정경심 교수와 서로 공모를 해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게 이제 이번에 그렇습니다. 확인이 된 2심 선고 내용이고요. 그리고 조범동 씨의 판결문 내용을 보면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과의 검은 유착은 없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익성이라는 회사의 임원들에게 오히려 이익이 돌아갔다. 이 부분이 짚혀져서 그런 내용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인 김경록 씨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렇습니다. 동양대에 있는 PC를 들고 나오는데 같이 동행을 했었던 그렇습니다. 김경록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죄를 선고받았고 김경록 씨와 관련된 혐의에서 정경심 교수도 이번에 유죄가 판단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증거인멸을 증거를 은닉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래는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유죄로 판단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인턴 활동 허위 확인서. 네. 이걸 발급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지금 항소를 한 2심이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 전 장관 재판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경심 교수와 같이 피고인석에 서기도 했고요. 근데 관련된 재판들이 여러 개 이제 이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재판이 올해 말까지도 아마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가장 큰 이슈는 이제 뭐니 해도 입시비리 관련한 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느냐,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을 모으고 있는 그런 이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네, 오늘 아주 3D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